꺼져가는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북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판이 크게 한번 요동쳤던 만큼 회담 성사는 물론이고요. 끝까지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회담의 불씨는 살아났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죠. 과연 예정됐던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또 비핵화에 따른 북미 간 입장차를 얼마나 줄여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너무나 급작스러운 많이 발표가 돼가지고요. 네. 일단 토요일에 이제 있었죠.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정말 남북 깜짝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요새는 저는 학자이긴 합니다만 뉴스 따라잡기가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22일 날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1시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요. 사실 귀국하시고 나면 이 북한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설명하시지 않겠냐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하나는 한나이는 지금 개설은 됐지만 한 번도 통화는 안 하셨기 때문에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특사를 보낼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의용 안보실장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랍게도 그런 거를 다 제껴놓고 직접 만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것은 원래는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를 통하거나 특사 보내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좀 만났으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전화 통하는 거나 특사 보내는 것도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셨는데, 결과도 좋았고 만남도 좋았고 또 이런 것이 깜짝깜짝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친구처럼 아주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만큼 절실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 없이 격의 없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문 대통령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제일 이제 궁금했던 건 그럴 예. 겁니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3일 날 1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비핵화는 어떤 거고, 또 우리가 비핵화를 하면 도대체 뭘 보장해 준다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네. 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했느냐면,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회담의 연기 가능성 얘기하다가 최선희 이제 외무성의 이제 부상이 정말 뭐라고 할까, 일종의 경고문이라고 할까요? 펜스 부통령을 헐뜯고 우리 회담 안 해도 좋겠다, 그리고 핵 대결은 핵 대결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회담 안 하겠다고 취소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김계관을 등장시켜서 일종의 이제 반성문 비슷하게 이제 우리는 다시 회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우리 정부 라인을 통해서 회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미국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을 다시 이제 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가장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남북 정보 라인 가동이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전에 보수 정권 때도 이 정보 라인은 항상 가동이 됐었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가동된 적은 없었죠. 네. 사실상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때 이게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어떤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이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부처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계통의 그 라인들이 가동되는 것이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훈 국정원의 그 정보 라인하고 저쪽에는 김영철 라인이 계속해서 가동이 됐죠. 사실상 1월 1일부터 이제 쭉 가동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지금 이제 5월 말이잖아요. 네. 거의 5개월 동안에 숨가쁘게 가동이 돼 왔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실상 정보 라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서훈 국장이 옆에 배석을 했고 북한에서는 김영철이가 배석을 했고 네. 이번에 2차 통일각에서 이 깜짝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도 역시 서훈 국정원장하고 저쪽에 있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남북한 간의 정보 라인이 아주 활발하게 아주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남북 간 말고요. 지금 미국 그 성킴 대사 네네. 그리고 최선희 부상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만남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그 만난 걸로 나오죠. 네. 어제 이제 이것도 이제 통일강에서 만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성김 대사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이제 주한 미 대사도 하셨고 또 이 육자회담에 미국 측 대표도 하셨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필리핀 대사를 하면서 네. 대사직 중에서는 최고위 직이 명예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위 직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아주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분 중에서는 이분만큼 정통한 분이 없는 분이죠. 물론 뭐 당연히 한국계고 한국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며칠 전부터 지금 서울에 와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와 있다는 것이 어떤 접촉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실상 예고를 해준 건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어제 통일각에서 우리 여기 성김 대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의 아태 담당 그 차관보죠. 그리고 앨리슨 후커 백악관에 있는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고요. 저쪽에 북한에서는 이제 뭐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최선희 부상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최강일이라고 하는 여기 북미 국장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참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뭘 논의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의제에 대한 거예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논의를 할 거며 합의문 속에 크게 몇 가지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몇 가지를 뭘로 정했으면 좋겠는가. 그것 가지고 아마 아주 인센티브하게 인텐시브하게 그것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고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조율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게 핵심이죠. 예. 지금 이제 그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북한의 김계관이가 두 번째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트럼프 모델의 핵심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비핵화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의 방법이고 세 번째는 비핵화했을 때 어떤 이제 인센티브가 돌아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올인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좀 그가면은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인센티브로 주는 게 체제 보장하고 평화 협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와 같은 한국과 같은 경제 번영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트럼프 모델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것이 바로 목표거든요. 네. 그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CBI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이 빨리라고 하는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CBID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한 뭐 6개월 늦어도 2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비핵화의 문제를 오히려 핵군 축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폐기할 때도 그때 핵병기연구소 부소장이 나온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핵군 축의 입장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폐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계속 껄끄러운 게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 만일 그런 식으로 CBID에 안 오겠다라고 하면 나 회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CBID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어제 이 실무팀들이 아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네. 지금 뭐 흐름상 보면 또 6월 10일 되기 전에 이 판이 또 흔들리거나 뭐 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6월 10일에 정말로 회담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됩니다. 되고 정용 실장님 표현을 그대로 빌려면 정말 99.9%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게 단언 네, 있는 상황. 네, 저는 단언을 하는데요. 이제는 목표 지점을 예를 들어서 광주로 잡았으면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입구 방향이죠. 방향 제대로 들어섰고 이제는 속도를 0km에서는 이제는 지금은 거의 한 60km 정도까지 속도를 올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방향과 속도를 올려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어제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열리고 다시 오늘 정도의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및 경호팀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그런 것 정도가 하나 정도 남아 있고 또 뭐 북한하고 중국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큰 변수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간극의 쟁점은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먼저 비핵화를 하라라는 거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체제의 안정 보장을 우선시 해달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엊그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게 우리 대통령한테 이제 물어본 내용이 네. 정말 제가 비핵화를 하면 정말 미국이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정말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지는 분명하게 있고 나도 당신을 도와줄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뭐 CVID 방식이든 뭐 이쪽으로 의제를 조율해가지고 트럼프 모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의구심이 정말 미국이 나한테 체제 보장해 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태도가 바뀌었다.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중국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제 김창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국무위원회 부장인데 사실상 김정은의 집사입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하고는 좀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비서 계통이죠. 그 사람이 어제 베이징 공항에 나타난 것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혹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뭐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어제 이 실무급들이 얘기한 걸 내용을 참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아마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정도를 뭐 북미 회담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자기네들로 봐서도 일종의 뭐 예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고요. 대신에 이제는 이제 중국 입장이 좀 불편하게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입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갖다가 꺼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5월 9일 이후에 5월 9일 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다가와서 내한테 한 얘기가 5월 7, 8일 날 두 번째 딸에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한 이후에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졌더라.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중국이 너무 이제 나중에 회담에 실패하더라도 북한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중국 배후론이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차 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중국이 어떤 회방을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를 김정은을 통해서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 한번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 물밑 접촉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다시 손을 내미는 건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4월 1일 날, 그러니까 3월 31일 하고 4월 1일 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5월 9일 날 두 번째 가서 또 만났어요. 그러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한 나라에 한 번은 뭐 CIA 국장의 신분이었고 한 번은 이제 국무부 장관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뭐 최고 책임자가 가서 두 분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줬으면 이제는 거꾸로 북한 쪽에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어제 성김하고 저쪽에 최선희하고 라인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오늘은 이제 의전과 경호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그 사이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누군가 손을 다시 내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제하고 그다음에 합의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서 뭐 얘기를 하고 거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걸 누가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의 통전부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해왔으니까 김영철이를 아마 특사로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만일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김영철이가 가서 폼페오하고 둘이 만날 수도 있고 둘이 만날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얼굴 보자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북한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어쨌든 중재자 역할을 뭐 계속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A+ 정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제일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학점을 준다면 A+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A+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가 B를 주거나 C를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25일 날 사실상 그 남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하고 또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두 번째 통일각에서 가서 만나긴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상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어떤 그 비핵화 이후의 체제 보장 문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대통령께서 백악관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줬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의 훌륭한 뭐 중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재자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그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회의에 사회 보는 사람을 촉진자, 우리말로 하면 촉진자라고 그러는데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재자는 메디에이터고 이게 이제 촉진자는 우리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는데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여러 회의할 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의제를 던져주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촉진자 또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중재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촉진자의 그런 위치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A+ 뭐 저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라면 우리까지 남북미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북미 관계에서 본다라면 우리의 역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께서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 하실 때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남북미의 그 종전 선언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네. 이번에 다시 그 두 번째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할 때도 남북미에 의한 종전 선언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어제 일요일 날 10시에 이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사실상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회의는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첫날은 12일 날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미북 정상회담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남북미 우리 네.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로 가시면 되니까요. 남북미 삼국에 의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이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뛰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아마 옛날에도 이 스튜디오 나와서 아마 그런 얘기는 한번 했을 겁니다. 만일 싱가포르에서 하면 우리 대통령이 금방 그리 가면 되니까, 만일 판문점에서 뭐 이 미북 정상회담 하면 우리 대통령이 금방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첫 번째의 그 로드맵이 되고, 일종의 단계적인 본인들이 원하는 단계화와 또 그 동시적인 그런 것들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큰 역할이라고 봐야죠. 네. 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가능성 어느 때보다 다시 높아졌고, 비핵화로 가는 불씨는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